네, 반갑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날은 나들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찍 종목진단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 나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나들이 출발하시려면 종목진단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 대덕전자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UNI와 캐몬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CJ 이렇게 총 6종목인데요. 자, 대덕전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가 일단은 금요일날 주가가 좀 올랐어요. 요즘에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대덕전자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삼성전자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점유율 1등을 탈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점유율이 12.3%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1등이 딱 돼버렸는데, 자, 삼성전자하고 대덕전자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되어 있겠지만, 이 대덕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PCB, 인쇄회로 기판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같이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라는 어떤 부분들이 강하게 연결됐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별 볼 일 없는데 대덕전자는 쭉쭉 올라가니까 일단은 멋지네요. 자, 대덕전자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대덕. 네, 대덕이죠. 이 대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모양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대덕이 대덕전자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덕전자가 잘 가면 대덕도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뭐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예전부터 이제 컨택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2000년 말부터 컨택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배도 넘게 올랐는데, 일단 상승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거는 뭐 그냥 건드릴 거 없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나오겠죠. 하지만 매수 포인트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추세가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추세 상단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신규 접근이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요 밑에까지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매수가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추세를 따라서 움직일 때 상단에 부딪히면 조정이 들어가죠. 하단에서 다시 반등입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다시 조정, 그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반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하단까지 끌어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3만원부터 24,000원까지 끌어내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20% 가까운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멘탈이 붕괴되죠. 그래서 좋은 종목 가지고 또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계속 내기 위한 부분들은 좋은 위치에서 또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내려가더라도 굳이 매도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내려갔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대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25,000원 정도까지는 와줘야지 매수 포인트가 되겠다. 그럼 그때까지 안 내려오면 매수 못하나요? 네, 매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만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모양을 살살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아쉽죠. 뭔가가 좀 애매하잖아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횡보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이 기업이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좀 거쳐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테마가 또 있잖아요. 이 종목은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일단은 웬만한 테마들은 다 걸치고 들어가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원전 관련한 부분이겠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백지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2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초까지 이제 대선까지 해가지고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시금털털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쭉 떨어지면서 그렇다고 뭐 폭락을 한다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유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뭐 어떤 테마성 재료나 아니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다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 좀 드려본다라면 이거는 정책 테마입니다. 정책 테마고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재가동이 되는 모습들 또는 탈원전에 대한 어떤 공약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제도화돼 가지고 정책으로 진행됐을 때 그럴 때 수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변동성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공약주들 대부분 다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는 정부의 어떤 그 정권을 인수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구간.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정권을 이양받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순환되는 그런 정책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 변동성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두산중공업을 매도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고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수혜를 받기 시작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접근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저점 라인 때는 그래도 좀 탄탄한 편입니다. 지금 18,000원 정도, 18,500원, 19,000원 요 정도 라인 때 저점이 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계속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UNI 보겠습니다. UNI는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 EV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쌍용차 그 인수 때문에 불똥이 많이 튀었었던 종목입니다.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했다가 난리를 보였었는데 최근의 움직임들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를 본격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 UNI의 어떤 흐름들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이 됐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겠죠. 지금 이 기업은 일단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메자닌 투자와 관련된 투자 의향서를 접수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해외 사모펀드가 투자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정될 경우에 다음 달 중순이면은 자금에 유입이 된다. 돈이 들어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 무조건 좋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다. 오케이, 땡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돈을 가지고 신사업에 진출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그런 또 실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쌍용차 인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지만 이 부분을 뒤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급등 이후에 급락,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못 믿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요, 일단 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은 데드크로스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돈이 들어와 봐야지 알겠지만은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만원에 대한 지지 라인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만원 지지선 보시면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원이 이탈한다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 때까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리스크 관리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팁이 뭐냐면 이평선의 데드크로스입니다. 아래쪽 지지선에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나와 있으면 바로 못 올라가요. 저점 지지대에서 횡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평선이 위에서 눌러주게 된다면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구간이 지금 보시면 15,000원에서 만원 구간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법 변동폭이 좀 커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면 돈이 들어와 봐야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을 두고서 이제 이 주가가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을 확인하셔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매수 들어가시기는 조금 껄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수 접근은 따로 권장해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만원대 지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빠지면 돼요. 만원대 밑으로 안 떨어지면 되고 지금은 거의 한 20% 정도 변동성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라면 일단은 홀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캐몬 볼까요? 캐몬은
시간에서 상한가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짜잔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멋진 그런 이슈로 좀 나와버린 모습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그 국산 1호 백신이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 뭐, 물론 이제 식약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뭐 진행 중이다,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어느 정도 검토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되면 이제 뭐 구매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바로 이 백신 후보 물질, 요게 이제 국내 1호 백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캐몬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얘는 지금 신약, 식품, 화학품, 뭐 화장품 뭐 이런 쪽 독성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뭔 상관인데라고 볼 수 있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이 백신의 비임상 연구를 위탁받아서 착수한 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했었던 캐몬이 수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네, 단기적 이슈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한번 비벼볼 만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 제법 강한 상한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상승은 충분히 보일 수 있겠죠. 뭐 월요일날 점 상한가 날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10%에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상승 출발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잔량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은 월요일에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상승하고 나서 위로부터 쭉 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매물대에 접근하는 자리가 될 텐데 이게 3,500원쯤 된단 말이죠. 지금 2,780원이니까 3,500원이면은 거의 상한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상한가 말아먹지 못한다라면 좀 부담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20% 이상 또는 뭐 10% 이상 막 상승하는 건 좋은데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진다. 거래가 또 많이 나온다. 지금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1차적인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재료 자체가 워낙 좋고 또 국내 첫 1호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지금은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사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약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방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물론 이제 앞으로 경쟁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장 월요일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떠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근데 매도 포인트를 어디를 잡을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출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을 크게 떨어진다든지 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이제 갭상승하고 나서 뭐 상한가 갈 것이다 해가지고 막 달라붙으시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내가 매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갭상승 이후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이고요. 이제 월요일에 상승 이후에 흐름들을 보시면 좋겠네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워낙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추가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인기 검색, 네, 여전히 그 인기 검색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국민주의인지 이제 알 것 같죠?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를 궁금해하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열도 받죠. 열도 받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주거든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가 물려가지고 다 같이 힘들어하고 다 같이 화가 나고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삼성전자는 일단은 초대형주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시장이 반등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지아무리 네 대단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시총이 지금 400조가 깨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추세도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을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다만 삼성전자가 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날 것인가, 그것도 아니요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서 9만원대 10만원대 다시 돌파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언젠가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거 불가능하겠죠. 네, 왜냐면 지금 1년이 넘게 물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상태에서 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부터 지난 세월에 대한 어떤 서러움에다가 앞으로의 다가올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아주 그냥 폭발이 되고, 그냥 멘탈이 가출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요, 대형주가 가는 장이 좀 아니죠.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계속 먹이를 줘봤자 결국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상처만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굶기세요. 여기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굳이 나는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보유하겠다. 오케이. 응원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더 사지 말란 얘기죠. 더 사지 마세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지, 무슨 좋은 얘기가 나와도 떨어지지, 시장 점유율 1등 했다고 떨어지지,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하러 삽니까? 그죠? 내일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오늘 왜 굳이 비싸게 사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목을 갖고 가고 싶고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다면 지금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란 말이에요. 딱 멈추시고 주가가 돌아서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망할 게 없도 아니고 어쨌든 다시 전고점 돌파가 될 텐데, 그 타이밍을 시작할 때, 그 모습을 시작할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굳이 지금부터 계속 물타기 하고 계속 사가지고 비중은 커진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또 그냥 슬퍼지고 열받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묻어두세요. 놔둬버려. 네. 근데 이 비중이 약하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크신 분들 있죠. 크게 비중이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쪼개세요. 왜냐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 포인트는 상당히 좀 멀리 있다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가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 동안에 누가 올라가요? 중성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비중들 좀 덜어내가지고 지금 갈만한 종목들로 들어가 두시면 이게 훨씬 더 빠른 회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적당한 비중 갖고 있다, 모르겠다, 괜찮다, 그런 분들 그냥 냅둬버려요. 괜찮아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사면 안 된다는 거,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가지 마시고, 최소한 이 종목이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나서 뭐 가격대로 친다라면 한 75,000원까지 올라가줘야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조금만 올라가도 바닥 잡았다 해가지고 막 매수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세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만들어줄 때까지는 느긋하게 그냥 방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뭐 매수를 신규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세요. 무조건 참으시고 차라리 그거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종목들 매매 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로 이제 너무 소갈이 하시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사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지 말고 가만 놔둬.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죠? 자, 다 함께 웃는 그날에 삼성전자가 나에게 많이 도움을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봐야 된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젠 볼게요. 시젠도 제가 1년 넘게 지금 매도를 계속 부르짖고 있는 종목이죠. 시젠 매도, 시젠 매도, 시젠 매도,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죠. 물론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 뭐 그렇게 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주가 더 떨어져야 돼요. 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가 처음에 막 그냥 무서울 때, 그럴 때는 엄청나게 실적도 증가하고 아주 그냥 뭐 엄청난 폭등세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실적 좋다라고 나오지만 초기에 이 전성기 때 비해서는 그냥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올해는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실적이 감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올라갔었던 주가는 다시 원상복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상복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압박이 굉장히 커지겠죠.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떨어질 때 계속해서 그 하향 추세에 대한 강도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매도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냥 들고 계시면 참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덜어내시고 계속해서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팔기가 너무 열받는다 그런 분들은 조금씩 잘라가지고 떨어내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팔 게 만약에 10개다 그러면은 이 중에 이거를 10개로 나누세요. 하나씩 팔아먹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 계속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뭐 또 다른 질병이 생겨나가지고 얘네가 또 뭐 한다,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시즌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네, 요것은 시간 낭비요, 그 다음에 자금의 낭비고, 그 다음에 손실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도 의견으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매수는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대덕전자와 두산중공업, UNI, 캐몬, 삼성전자, 시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봄나들이 가시오. 출발하십시오. 네, 출발!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